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빰빠밤빠밤빰. Congratulation. 박수. 뭐냐면 5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재현 TV는 제 개인 방송이라기보단 저는 시사 공영 채널로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영주의에 치우쳐 있지 않고 올바른 균형 잡힌 시사, 논평들이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공익적인 어떤 정보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사 공영 채널로 그렇게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재현 TV는 제가 맡아서 운영 중이지만 이 채널은 일종의 사회 공공재라는 그런 뜻을 제가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키워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 공공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박수. 아이고, 얼마나 이 부족한 채널을 여기저기 퍼뜨리시고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리퍼액트라는 행동 탐사 매체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자로서의 본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취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최소한도로만 시간을 내서 이 허재현 TV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그 방송 콘텐츠에 비해서 참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이렇게 5만 명이나 모여주신 그것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결정적 혁명적 시기 때 서울광장에 그 군중이 꽉 차면 한 5만 명쯤 될 거거든요. 그 5만 명이 어떤 민주주의의 홀씨들이 되어서 막 우리 사회를 바꿔내잖아요. 서울광장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구독자 5만 명이 모였다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방송 내용은 조금 웃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겨레의 홍세화 선배 기자와 손석춘 선배 기자 출신의 이제 지금 각각 교수와 사회운동가로 각각 지내고 계시죠. 저처럼 이제 과거에 홍세화 선배도 그렇고 손석춘 선배도 한겨레에 계셨다가 이제 떠나신 분들이고, 저도 지금 한겨레를 좀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도대체 지난 10여 년간 어떤 사상의 퇴행 같은 것들을 가지셨는지, 뭔가 진화를 멈추신 어른 같다고 할까요?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후배로서 이분들을 정말 존경해왔고, 사실 제 책장에도 이분들 책이 한 5권이 넘게 있어요. 홍세화 선배랑 손석준 선배는 특히 제 어떤 젊은 시절에 언론관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홍세화 선배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어떤 사상의 기둥 같은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썩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이분들의 오류를 지적해드리지 않으면 이 남은 전체 후배들까지 다 영향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날카롭게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계급장 떼고 논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홍세화 그리고 손석준 교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우리 언론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세화
우리 선배께서 본인의 트위터 글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놀랍구나. 한동훈을 이재용과 역단이 팩트에 충실하기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기를 바랐듯이 한겨레는 검언유착이 실제로 있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 취재를 통해 그걸 밝혀요. 변죽 말고 이따위 사설을 쓰는 신문에 변변치 못한 글이나마 얹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25일에 쓰셨는데 이게 왜 쓰셨냐면 한겨레에서 사설을 냈는데 그 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한동훈 수사하지 말아라, 그 채널 A까지만 수사해라, 뭐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겨레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특권층을 방어막을 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 이제 그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방어막을 쳐줬잖아요. 그래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을 오히려 더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두둔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한겨레가 올바르게도 사설을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렇게 활용되면 안 된다. 잘 쓴 거죠. 근데 마침 경향신문은 정반대의 사설을 썼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한동훈 검사 불기소를 권고한 거를 무겁게 새겨라 이렇게 썼는데 경향신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한겨레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겨레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지금 여러 사상투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향신문에는 아예 그런 흐름조차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한겨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사상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겨레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겨레에는 아직 건강한 언론인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류가 아닌 쪽으로 많이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이상한 기사와 이상한 뭐 사과문 발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지금 계속 측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겨레 사설은 이번에 잘 나온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한겨레 논설위원들이. 시사 바리스타가 일 잘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홍세화 선배가 도대체 뭘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한겨레 사설을 비판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분이 이거를 좀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팩트에 근거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뼈 아프게 그거를 경청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홍세화 선배가 보세요. 미디어오늘과 27일 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언론은 자기 희망사항을 쫓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성찰이다. 언론과 기자 역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팩트보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주장에 경도될 수 있다. 우리 언론이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자기 성찰을 하면서 팩트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윤 총장 보도로 교훈을 얻어야 할 한겨레가 조국 사태 이후 성찰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번 사설로 폭발한 면이 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기라도 하면 진보 세력이 할 일이 거의 끝날 듯한 놀라운 시절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이분 어떡합니까 이거. 홍세아 선배님 진짜 자 보세요. 선배님 지금 조범동 판결문 살펴보셨어요?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국 펀드라는 표현이 아예 판결문에 없어요. 그리고 권력형 범죄 이런 것에 대한 흔적조차도 없고 심지어 검찰이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온 나라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조국 펀드, 조국 가족 펀드라고 비난했던 그거 언론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있다고요. 홍세아 선배님. 그거 지금 왜 안 보십니까?
누가 지금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도대체? 예? 그리고 지금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그 또 있잖아요. 그 표창장 위조 사건. 선배님, 표창장 위조 사건 지금 재판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위조의 주범조차도 지금 재판정에서 특정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검찰 공소장 내용하고 무슨 동양대에서 발견했다고 가져온 그 PC를 포렌식 했는데 공소장 내용하고 아귀가 안 맞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공소장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인 거죠. 지금 그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위조를 누가 했는지도 특정이 안 되고 이게 위조가 맞는지조차도 특정이 안 되게 생겼어요. 홍 선배님. 재판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원하시면 제가 이 그 재판 그 녹취록 입수한 거 제가 다 건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취재를 좀 하고 트위터 글을 쓰세요. 취재를 좀 하고. 죄송해요. 화를 내서. 이씨. 지금 이 표창장 위조 재판 요것도요. 에? 홍 선배님. 권력형 범죄가 아닌 걸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냥 조국 장관의 부인, 심지어 장관도 아닐 때의 부인이 동양대에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인데 심지어 그 혐의조차도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홍세아 선배님. 이게 무슨 권력형 범죄도 아닌데 이 온 나라가 1년 동안 이렇게 떠들썩 한 게 이게 균형 잡힌 여론의 흐름입니까, 선배님?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제가 동양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경욱 교수의 표현인데요. 동양대 교수 장경욱 교수 스스로 표현하잖아요. 동양대 같은 지방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1년 내내 난리냐. 그 동양대 지방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 균형 감각은 도대체 어디다 내다 버리신 겁니까? 그리고 한겨레야말로 경향신문에 견줘서 취재를 잘해서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비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맛대로 그렇게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 한겨레가 취재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재용 사건에서 어떤 재판 판결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지 그거 한겨레가 밝혀냈던 거예요. 에? 아니 취재를 해서 잘 쓰고 있는데 뭘 취재해서 기사 쓰라는 거예요. 선배야말로 취재는 하고 트위터 글을 쓰시고 계십니까? 취재할 소스가 없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홍 선배가 위디오노래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는 표상은 동일하지만 본질은 매우 다른 사건이다. 이재용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정은 법조인들의 계급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지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된 한동훈에 대한 이번 결정은 계급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재용이 가진 특권은 한동훈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보다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겨레 사설이 온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선배님 당연히 이재용과 한동훈은 같지 않죠. 그 권력의 수위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요 선배님 한동훈만 보시면 안 되죠. 한동훈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뒤엔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윤석열이 최고 정점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검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수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 그리고 지금은 정권을 잃은 미래통합당, 친일 세력들, 그리고 그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과 같은 거대 재벌 기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 다 한동훈 주변에 있는 검찰 권력의 주변에 있는 그 권력들이 결국 다 이재용과 같은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사회 분석을 왜 하다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한동훈 하나만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 날카로운 도대체 그 사회 분석은 도대체 어디다 홍세아 선배가 그 프랑스에서 그 사회를 분석하고 오셔 가지고 우리 사회에 수구와 보수를 구분해야 된다. 그거 알려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사회의 수구 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시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그 생각이 퇴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